68년의 세월이 주름진 내 얼굴에 깊은 한숨이 스쳤다. 35년 전 풋풋했던 신부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묵직한 세월의 무게만이 어깨를 짓눌렀다. 68세의 며느리, 그게 바로 나, 영숙이다. 35년 참 길기도 하다. 나는 낡은 앨범을 펼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앨범 속 젊은 남녀의 모습은 35년 전의 나와 남편 민수이다. 풋풋한 미소가 가득한 사진 속 남녀는 지금의 지친 우리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남편 민수와 연애 시절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우리는 잠시 이별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내 뱃속에는 민수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때 철없이 뜨겁게 사랑했지. 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을 앞두고 민수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민수가 다른 여자를 만났었다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민수에게 직접 물었지만 그는 그저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너밖에 없어. 민수의 말은 내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나는 민수의 원룸에서 숨겨진 앨범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민수가 만났던 여자는 다름 아닌 내 유부녀 친구 지연이었던 것이다. 지연이 네가 어떻게?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나는 당장이라도 민수에게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다. 파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민수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나는 끊임없이 민수와 지연의 과거를 떠올렸고 그럴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았다. 당신 아직도 그 여자 잊지 못한 거 아니야?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쏘아붙였다. 민수는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했잖아. 민수의 무심한 태도는 내 분노를 더욱 키웠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민수는 그런 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민수의 사과에도 내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수없이 후회했다. 그때 파혼했어야 했다고, 그때 민수를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 나는 낡은 앨범을 덮으며 씁쓸하게 말했다. 내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눈물이 고여 있었다. 35년의 결혼 생활은 나에게 깊은 상처와 후회만을 남겼다. 하지만 나는 쓰라린 과거를 딛고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임신한 나를 살뜰히 챙겨주셨다. 군인으로 무뚝뚝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셨던 시어머니는 다정한 아들을 보며 나를 부러워하셨다. 며느라, 민수 같은 남편을 둬서 얼마나 좋으니?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이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졌다. 마치 내 행복을 시기하는 듯한 뉘앙스 때문이었다. 신혼집에 자주 찾아와 육아를 도와주시던 어머니는 어느 날 집 열쇠를 달라고 하셨다. 며느라, 내가 자주 와서 도와주려면 집 열쇠를 주는 게 편하지 않겠니? 나는 도와주시는 시어머니께 감사했지만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받는 듯한 느낌에 망설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열쇠를 받고 나서 더 자주 우리 집에 오셨다. 그리고 청소를 하시면서 내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다. 이 명품 가방은 누구 돈으로 산 거니?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여성용품은 왜 이렇게 아무데나 뒀니? 아들이 볼 수도 있으니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쓰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결혼 전에도 일을 했던 나는 육아로 인한 답답함을 느끼고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흔쾌히 육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며느라, 네가 돈 벌러 가는 동안 내가 손주를 봐줄 테니 걱정 말고 일하렴. 시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아이의 옷차림부터 식단,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것에 참견하셨다. 아이를 너무 감싸돌며 키우면 안 돼.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 거야. 나는 어머니의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점점 내 삶이 어머니에게 잠식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에게 어머니의 간섭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그저 어머니께 감사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머니께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편의 말에 나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어머니께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제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건 힘들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섭섭하구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깊어졌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과의 별거를 이야기하셨다. 며느라, 내가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들었는데 너희 둘이 같이 살면 큰일이 난다고 하더라. 몇 달이라도 떨어져 지내는 게 좋다고 했어. 나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부부가 왜 별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별거 안 합니다.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너희들은 꼭 누군가 죽는 꼴을 봐야겠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셨다. 나는 시어머니의 극단적인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너무 과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그 점쟁이는 정말 용한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별거를 주장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별거를 종용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남편은 결국 지쳐갔다. 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걱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영수가 나도 어머니가 너무하시다는 걸 알지만 저렇게 우시니 마음이 불편해. 나는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실망했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휘둘리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어떨지 생각해봤어? 우리는 부부야. 난 별거 하지 않을 거야. 몇 달이 지났을까? 지방으로 출장을 간 남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폭우 속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몇 달 동안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옆을 지키고 계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걱정보다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들이 사고가 난 건 전부 네 탓이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거세게 몰아붙였다. 나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다. 어머니 남편이 다쳤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민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니? 내가 그렇게 별거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교통사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탓이라고 단정지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다친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난 내 아들을 지켜야겠다. 너는 민수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 오지 마. 나는 남편을 간호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했다. 영수가 어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마.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몇 달 후 남편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상해 끝에 집 열쇠를 바꾸기로 했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욱 위태로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어머니가 평소처럼 우리 집에 방문하셨다. 하지만 바뀐 열쇠 때문에 현관문을 열지 못하셨고 당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며느라, 왜 문이 안 열리는 거니? 집 열쇠 바꿨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열쇠를 바꿨어요.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열쇠를 바꿨다고? 일단 알았으니까 얼른 와서 문 좀 열어. 우리 부부는 집에서 기다리는 시어머니와 집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우리 부부 생활에 계속 참견하시면 저 이 사람한테 이혼당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세월은 흘러 나와 남편은 중년이 되었고 아들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지는 듯했고 우리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어느 날 회사로 걸려온 낯선 남자의 전화.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고 그곳에서 지연의 남편을 만났다. 남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지연이 남편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인데 제 딸이 민수 씨 아이인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말을 잃었다. 남자는 친자 검사 결과 자신의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던 두 사람이 최근 다시 만난 것 같다는 남자의 말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당신은 모르고 있을 것 같아 찾아왔어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뒤통수 안 맞으시려면요. 남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넋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당황하며 사실을 부인했지만 나는 지연이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남편이 저지른 배신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또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당신은 나를 2번이나 배신했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절규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다. 남편은 계속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남편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영수가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는 남편의 애원에도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남편의 배신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줘. 다시는 지연이 만나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지연이 딸이 내 딸인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그럼 친자 확인해 볼래? 그래, 난 당당해. 며칠 후 나는 지연이를 만나기로 했다. 지연아, 네 딸의 아빠가 남편인지 확인을 좀 해야겠어. 남편이 친부가 맞는지 알고 싶어. 영수가 무슨 소리야? 민수가 친부일 리가 없어.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확인은 해야겠어. 네 딸 머리카락 좀 줄 수 있니? 지연이는 며칠 후 딸의 머리카락을 보내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른다. 며칠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이 아니었다. 나는 안도하고 남편을 용서하며 함께 살기로 했다. 몇 달 후 나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아, 그건 사업하는 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곧 갚을 거라고 했어. 나는 불안했다. 바로 형에게 확인해보니 급해서 빌렸고 곧 갚을 거라며 걱정 말라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촉장이 왔고 나는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돈이 지연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남편과 지연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당신 아직도 지연이랑 만나는 건 아니지? 정말 왜 이래? 이제 의부증까지 생긴 거야. 남편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나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나는 친자 확인부터 다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연이 딸의 얼굴을 확인하고 행적을 쫓았다. 며칠을 미행한 끝에 딸이 먹고 버린 음료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지연이 딸의 음료수병과 남편의 머리카락을 갖고 친자 확인을 의뢰했다. 결과는 99.999% 일치로 친자가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절할 노릇이었다. 이로써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지연이는 이 사실을 나에게 숨겨주는 대신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확실했다. 그런 동생을 감싸주기 위해 아주버님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남편은 대놓고 나를 농락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남편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들의 위로에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고마워.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그냥 덮을 수는 없어. 그 자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밝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은 내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수를 위한 첫 단계는 남편과 지연의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남편이 지연에게 준 돈의 출처를 추적했다. 남편은 회사 공금을 횡령해 지연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남편은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 영수가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말 같지도 않은 당신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수세에 몰린 남편은 돈을 가져간 지연을 고소했다. 자신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갔다는 이유였다. 둘의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둘은 법정에서 오랫동안 싸웠고 결국 둘 다 감옥에 갔다. 어린 시절 시작된 불륜은 결국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어머니와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고 아들의 할머니였기에 나는 장례식장을 찾았다. 장례식장은 침울한 분위기였고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감옥에 있던 전 남편은 특별 휴가를 받아 장례식장에 와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그때 전 남편이 급하게 내 뒤를 쫓아왔다. 영수가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이 있어? 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만족하니?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당신 자신이야.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인생까지 망쳤어. 당신 아들을 범죄자의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난 전 남편을 뒤로하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전 남편의 절망적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전 남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전 남편은 감옥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세월은 흘러 나는 68세가 되었다. 전 남편에 대한 미움은 희미해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전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나는 아들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전 남편을 만나보기로 했다. 전 남편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늙고 초라한 모습에 나는 씁쓸함을 느꼈다. 영수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서로 용서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자. 그뿐이야.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지만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손주들이 태어났다. 손주들의 재롱에 나는 잠시나마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도 있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섭섭함을 느꼈다. 며느리는 나의 육아 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갈등은 계속되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니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야. 어머니, 시대랑 다르다고요. 제발 옛날 생각 좀 그만하세요. 나는 며느리의 말에 서러움을 느꼈다. 35년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떠올랐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며느리와의 갈등에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은 그저 우리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다. 나는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다. 그때 나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바로 지연이었다. 지연이?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지연은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영수가 오랜만이야. 지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미움과 연민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너 어떻게 지냈어? 지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전 남편과의 짧았던 만남 그리고 이별로 인한 후회와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나는 35년 전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지연이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다 지난 일이야. 잊어버려. 내 말에 지연은 눈물을 보였다. 우리 둘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위로했다. 35년의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미움과 원망은 희미해지고 용서와 이해가 마음을 채웠다. 이제 정말 괜찮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삶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